네? 기준의 문제죠. 기준. 자, 여기서 요렇게 15m, 여기서 요렇게 10m는 비교가 가능하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10m, 여기서 저쪽으로 10m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 속도는 뭐라고요? 벡터라고 스칼라라고. 속도는 벡터예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서 전에 근데 한번 얘기했는데 속도는 벡터예요. 속력은 스칼라예요. 헷갈려서 나는 이렇게 외웠다 라고 전에 한번 이걸 한 적이 있는데, 자, 속도는 벡터예요. 속도는 벡터. 벡터는 뭐냐? 자, 작용점 같아요. 원점에서부터 작용점 같아요. 방향 다르죠. 얘는 세타 1이고 얘는 세타 2고. 그럼 이 두 개를 방향이 다른 벡터를 비교할 수 있냐? 비교 못 한다니까. 크기 다르죠. 작용점이 같고 방향이 같으면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 작용점이 같고 방향이 다르면 이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응? 작용점이 다르고 방향이 같고 크기가 다르면 이거 비교는 되긴 되겠다, 그죠? 비교가 되는데 왜 어떻게 비교가 되냐? 벡터는 평행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얘랑 여기서 띄워놓고 비교하면 우리는 비교되지만 비교가 안 돼. 여기서 출발한 놈이랑 여기서 출발한 놈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시켜서 여기로 갖다 놓으면, 자, 여기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요거는 10, 요거는 15, 작용점이 같고 방향이 같고 크기만 다르잖아요. 그러면 비교가 된다는 거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요거랑 비교 되지만 작용점이 다르니까 벡터의 비교는 당연히 일단은 이론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준이 중요해. 그러면 속도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일단 작용점이 같아야 돼. 두 번째,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그래야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이 두 속도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작용점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자, 작용점 같다 했잖아. 그러면 방향을 같게 만들어야 돼요. 방향을 같게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부터 본 설명이에요. 자, 이 속도 1, V1, 1차량의 충돌 직후 속도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V-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귀찮아 죽겠네. 원칙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V-1, V-2 세타 1 다시 세타 2 다시 V1, V-1, V-1, V-2 뭐 하자. V-1 1차량의 충돌 직후 속도, 여기서 탄 직후 속도 요때의 속도죠. 사실은 여기다 적어놨지만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충돌 직후의 속도와 얘 충돌 직후의 속도, 얘 두 개를 비교를 하려면 일직선상에서의 충돌,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박았다. 그러면 작용점, 방향이 같으니까 작용점과 방향이 같으니까 그냥 M1 V1 플러스 M2 V2는 M1 V1 다시 플러스 M2 V2 다시 라고, 작용점이 같고 방향이 같으니까 그냥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직선상의 충돌이 아니고 평면상의 충돌이에요. 평면상의 충돌이라서
원래 얘의 속도 v1, 얘의 속도 v2 이 크기들을 비교하려면 그냥 비교가 안 되니까 작용점과 방향을 같게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작용점 얘들 얘기는 일단 빼고 얘들부터 봅시다. 작용점 같아요. 그러면 방향을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방향을 같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냐? 이 속도의 분해를 하는 거예요. 속도를 분해해. v1 다시의 x축 성분 요만큼, v1 다시의 y축 성분 요만큼 분해하고, v2 다시의 x축 성분 요만큼, v2 다시의 y축 성분 요만큼 이렇게 해놓으면 비교되겠죠. x축 성분끼리 비교해보는 거야. v1 다시의 x축 성분하고 v2 다시의 x축 성분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작용점 같고 방향 같고 비교가 되겠죠. v1 다시의 y축 성분, v2 다시의 y축 성분 두 개도 작용점이 같고 방향이 같으니까 비교가 가능하겠죠. 요 두 개. 얘들 말고 얘들끼리 이렇게 이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v1 다시의 x축 성분을 구해서 v2 다시의 요 x축 성분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느냐? 삼각함수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요. 자, 보세요. 일단 v1 다시 얘만 따로 떼내서 한번 해봅시다. 잠깐 자를게요. 요 설명만. 예, 지우고 다시 그랬습니다. 자, 이 속도 V의 x축 성분 Vx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 각도가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속도 V의 x축 성분은 자, A, B, C로 따지면 A잖아요. A. 그죠? A, B, C예요. A, B, C예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이 속도 V의 코사인 값은 얼마일까요? 코사인 값. 속도 V의 코사인 값. 다시 말해서 V 코사인 세타. 이 속도 V의 코사인 값. 코사인 세타. 요 각도. 코사인 세타. 얼마냐면 C분의 A잖아요. C가 뭐예요? C가 V잖아요. 그죠? A는 Vx고 B는 Vy잖아요. 그죠?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얘분의 얘, C분의 A, 다시 말해서 V분의 Vx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뭐 구하고 싶어요? Vx 구하고 싶죠. 그러면 나누기 V가 넘어가야 되죠. 코사인 세타는 Vx 나누기 V잖아. 이게 우리말로는 V분의 Vx, 영어로는 Vx per V. 사칙연산 할 때 제가 설명했어요. 영어는 분자부터 읽어요. 뭐 나누기 뭐를 뭐로 나눠준다. 이 개념. 그게 사실 분수잖아요. 그 개념이 원래 더 쉬워. 그런데 이 수학의 개념이 일본이 쪽발이 새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들어오면서 거꾸로 읽게 됐어요. 분모분의 분자라고 읽게 됐어. 더 어려워요. 개념이 더 어려워졌어. 아무것도 아닌 순서의 차이인데 개념이 더 어려워졌어요. V분의 Vx라고 우리가 읽잖아요. 영어로는 Vx 나누기 V, Vx per V라고 읽어요. 이 분수를 가로쓰기 해보면 Vx 나누기
v, vx per v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만 vx 나누기 v하고 v분의 vx가 다른 건 줄 알아. 같은 거예요. 자, 요거니까 나누기 x가 이거 v구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실수를 가끔 하네요. v니까 나누기 v가 넘어가면 곱하기 v가 되죠. vx는 그럼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v인데 v를 앞에 쓰지만 v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v 코사인 세타. vx는 v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vy는 얘랑 어차피 같은 거잖아요. 자, 이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겠죠 당연히. 직각삼각형에서 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탄젠트를 이용하거나 사인을 이용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이 값을 알아요. 보통 이 값을 알고 얘를 구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얘를 아니까 얘를 끼워서 얘를 구하려면 사인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C분의 A잖아. 그죠? C분의 B잖아요. C분의 B. 그러면 C가 V니까 V분의 VY잖아요. 다시 말해서 VY 나누기 V잖아요. 그러면 VY를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니까 VY는 V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의 x축 성분값 Vx는 V 코사인 세타예요. 이 속도 V의 y축 성분값 분해한 y축 성분값은 V 사인 세타예요. 빠밤. 이해가 좀 되실 수도 있고 도대체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실 때까지 듣고 하실 때까지 써보고 이해가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얘가 이해가 안 되면 2010년 2차 35점 돼요. 제가 문제풀이 할 때 그 개념 정리할 때 얘기했었죠. 제가 그 시험친 히스토리를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얘기한 거 아마 다시 돌려보시면 있을 거예요. X축을 사인으로 풀었어. 코사인으로 풀어야 되는데 완전히 틀린 거죠. 개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제가 그때 직각충돌에서 직각충돌이니까 뭐 어차피 V1을 먼저 구하나 V2를 먼저 구하나 상관없잖아 이러면서 코사인을 이용해서 이걸 구해야 되는데 사인을 이용해서 얘를 구한 거야. 그러면 사인을 이용해서 구하면 예를 들어서 V1을 코사인을 이용해서 구하고 V2를 사인을 이용해서 만약에 구해야 된다 치면 내가 사인을 이용해서 V2를 구해야 되는데 구한 값을 V1 값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잘못 푼 거지. 완전히 크로스 잘못 푼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보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 속도의 x축 성분값 y축 성분값으로 분해를 할 수 있고 이 속도 v의 x축 성분값은 요거에서 요렇게 되고 x축 성분값은 v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 속도 v의 y축 성분값은 v 사인 세타가 된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이륙 추락 그리고 평면상에서의 직각충돌에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 M1 V1 코사인 세타 V1 코사인 세타 네? 더하기 M2 V2 코사인 세타 여기 세타 1이죠. 세타 2는 이거 지워야 돼. 길어요.
이거 쓸 때 한 줄 넘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쓰던 글씨체대로 해서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좀 작게 써서 한 줄에 나타내 주는 게 좋아요. 막 쓰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편지지, 우리 시험지 용지의 칸은 좀 크거든. 연습장에 연습할 때는 칸이 좀 작아서 그냥 막 쓰는데 시험 칠 때는 크니까 칸이 크니까 글씨도 막 커져. 그래서 이거를 다 쓰다 보면 막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는 M1 V1 다시 코사인 세타 1 뭐겠어요? 다시 플러스 M1 M2 V2 다시 코사인 세타 2 다시 억수로 길죠? 억수로 길어봐야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2014년 2차 25점 제 4번 문제를 풀려면 직각충돌을 풀려면 얘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지금 이륙 추락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륙 추락하기 전 밑작업이 지금 막 엉뚱한 것들이 막 지금 가고 있어.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예로 들어드린 1번 차량이 진입해 들어오고 2번 차량이 진입해 들어오고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15m, 얘는 10m라고 했죠. 뭐 예를 들었는데 그거 상관없고, 자, 충돌이 있어서 충돌해서 이쪽으로 날아갔고, 얘는 이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면 2차의 속도, 2차의 속도, 2차의 속도, 2차의 속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해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이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얘들 둘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세타 1, 이 충돌 후 속도 V1 다시의 세타값, V1 다시의 세타값, V2 다시의 세타값. 자, 요게 V1 다시의 세타값이니까 세타 1 다시가 되겠죠. 그죠? 얘는 세타 2 다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기준점은 어디냐면 기준점은 X축 양의 방향, X축 음의 방향, X축 양의 방향, 즉 0도. 요게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세타 1을 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만약 예를 들어 30도다. 뭐 그러면 세타 1 다시는 3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갔는데 세타 2는 세타 2 다시는 예를 들어서 뭐 60도다. 그러면 세타 2 다시는 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헷갈리라고. 얘는 여기서 30도 이렇게 놓고 얘는 여기서 30도 이렇게 주면 세타 2 다시가 30도예요? 아니지. 0도에서부터 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0도죠. 자, 지난번에 막 쉽게 설명했던 거에 비해서 이번 설명은 막 어려워. 막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몇 번을 듣든 다시 들으세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0도를 기준으로 각도를 잽니다. 그리고 얘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가지고 270도 땡. 왜 그럴까요? 얘들은 작용점 어디요? V1 다시의 작용점은 여기죠. V2 다시의 작용점은 여기죠. V의 작용점은 V1의 작용점은 여긴데 작용점이 다르면 비교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작용점이 다르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얘를 작용점을 원점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작용점을 맞춰줘야 돼요. 이 개념 헷갈려서 세타 1이 왜 90도죠? 이런 질문들 허다하게 올라와요. 나는 잘 적용했는데 값이 틀려요?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보면 이걸 270도로 적용해놨어. 270도 아니에요.
작용점을 원점으로 옮기면 평행 이동시키면 요렇게 되죠. V1이. 그러면 V1의 각도는 요거예요. 요거. 세타 1의 각도는 90도입니다. 90도. 얘는 지금 임의로 준 값이고 이건 지금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다고 전제를 줬으니까 각도를 안 줘도 90도예요. 그래서 얘들은 사고가 나고 나서 튕겨져 나간 값이라고 해서 방출각이라고 하고요. 예, 방출각이라고 합니다. 사고 나고 튕겨 나간 값. 그런데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온 이 입사각을 보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이 270도를 뭐라고 하냐면 입사각이라고 해요. 입사각. 쏘아져 들어온 값. 입사각을 보는 게 아니고 출사각을 봐요. 쏘아져 나간 값. 출사각.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값이잖아요. 출사각을 봐요. 출사각. 그래서 세타1은 90도입니다. 세타2는 그러면 얘의 입사각은 여기 180도지만 입사각을 보는 게 아니라 했죠. 요거를 평행 이동시키면 이쪽으로 와야 되죠. 얘의 작용점을 원점으로 갖다 맞추려면 요게 요렇게 오겠죠. 그러면 얘는 몇 도예요? 0도죠. 0도. 세타2는 0도입니다. 평면 충돌, 직각 충돌 다 했습니다. 이 개념 이해하시면 평면 충돌 다 한 거예요. 할 게 없어. 끝.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념 이해 안 된다. 제가 방금 말한 강의 그리고 몇 개 링크를 좀 더 해드릴까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세요.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문제 풀고 지금 이제 겨우 법규 재연론 조사론 운동학 이렇게 한번 보고 이제 2차 좀 보면서 문제풀이 막 하고 있는데 이거 개념 이해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쓸데없는 시간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떨어집니다. 죄송하지만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요 개념을 보고 또 보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안 볼게요. 22분 자릅니다.